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금은 선불이라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투자 규모를 일본 수준까지 늘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은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금을 선불로 내는 거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We were never treated very properly by other countries, and we're doing well. 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미국이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을 놓고 견해차가 큽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 보증으로 하려 합니다. 반면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이익도 90%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설상가상 미국이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무역 협상을 이끄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의 최종 대미 투자금을 일본 수준인 5,500억 달러까지 늘려달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수준에 크게 근접하긴 어렵겠지만 일본과 동일한 조건을 상당수 받아들이란 입장을 분명히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 백악관 관계자는 극적인 조정이 아닌 세부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미국 전문가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대체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무역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제언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투자 선불 언급과 의약품 관세 100% 통보까지 한미 후속 협상에 낀 먹구름이 쉽사리 개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디테일에서 양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후속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자신의 정책 치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관세 협상국들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선불이라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우리 돈으로 490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선지급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벗어나지만 그간 미국이 현금 직접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해온 만큼 앞으로의 후속 협상 전개는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이행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 정부는 미국 측이 보내온 양해각서 초안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설명이고 이에 따라 안전장치가 될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습니다. 우리 통상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자제하며 앞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미국과 꾸준히 접촉해 접점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외신이 보도한 대미 투자금 증액 요구 역시 사실 무근이라며 3,500억 달러 규모는 이미 2달 전 확정된 내용이라 일축했습니다. 관계 당국이 모두 뛰어들어 협상의 절충 지점을 찾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제조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히며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소위 브랜드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유예를 두는 거죠. 공장에 당연히 금방 옮길 수가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100%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냐. 업계에선 현지 생산시설을 갖추는 등 대비를 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압박에 긴장을 감추긴 어려운 모습입니다. 연합뉴스 TV 장한별입니다. 7월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무역 협상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약속한 투자금은 모두 선불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이 우리 정부의 투자 금액을 더 늘리라고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진 그야말로 한미 무역 협상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을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정책을 자화자찬을 하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이죠. 3,500달러 이거 선불금이다 얘기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를 늘려라, 비중을 늘려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제 모델이 어떻게 보면 일본 모델이 있는 거죠.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를 하는데 지금 네. 거의 대부분이 직접 투자로 돼 있고 이제 타이밍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을 트럼프 임기 내에 완료하도록 돼 있는 투자다라고 생각하면 네. 트럼프 임기가 지금 3년 한 반 좀 안 남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투자하기 전에 투자 실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내년부터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임기 나머지 3년 동안 5,500억 달러를 거의 다 직접 투자 형식으로 그리고 미국이 원금을 갚기 전에는 5대5로 양국이 나누고 미국이 원금을 갚은 후로는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가져가는 그런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지금 투자 어떤 협정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거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 같고요. 네. 그리고 약간 그나마 하나 좋게 생각해 볼 게 이게 국제 협상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뭔가 이렇게 미국이 세게 나오고 있는 것이 양국이 조금씩 이제 뭐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마지막 협상 레버리지를 차지하기 위한 과정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약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약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동투기 전 어둠. 좋게 해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 다 들 것 같긴 합니다. 모든 전문가들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뭐 외화 보유액 같은 것도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굉장히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무리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물 부분의 문제, 또 하나는 금융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이었던 2024년에 대내 투자, 우리나라 내에서 제조업 설비 투자한 게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3,500억 달러라는 건 우리나라의 3년 반 동안 해야 될 제조업 투자, 우리나라 내부의 투자를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돌리는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게 이제 실물 부분에서 무리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대로 진행됐을 때 부작용이 뭐냐를 또 생각해 보면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 같은 거 원래는 전남 영광에 아니면 경북 포항에 생겨야 될 일자리가 알라바마나 조지아 그리고 아칸사스에 생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 환율 부분의 부담은 얼마 전에 이제 김영복 정책실장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달러, 즉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200억에서 300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달러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가로를 하나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의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일 거래일로 따지면 한 1억 달러 정도가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달러입니다. 그런데 3,500억 달러가 그거의 몇 배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대충 한 10배가 좀 넘는 금액이죠. 부담 가지 않는 선이 200~300억 달러인데. 네, 200~300억 달러인데 10배잖아요, 그거의 한 1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땐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러니까 3,500억 달러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1년 내에 다 알아 하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본이 한 협정을 보면 트럼프의 임기 내에 이걸 완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1년에 거의 1,000억 달러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환율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3,500억 달러 뭐 선불로 내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최종적으로는 일본 수준 그러니까 5,500억 달러까지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거든요. 예. 협상 중인데 왜 또 이렇게 투자액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본을 볼 때 미국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로 따지면 2.5배 정도 되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GDP 대비 대미 투자를 해보면 우리는 일본의 한 2.5분의 1이 돼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우리가 미국에 기록했던 무역 흑자,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규모를 보면 일본이랑 한국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할 얘기가, 미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할 얘기가 생기는 거죠. 야, 너는 일본보다 경제 규모도 작은데 장사는 우리나라에서 더 잘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본에다가 MOU를 일본하고 맺었는데 이 MOU라는 게 사실 법적 구속력은 없고 미국이 이걸 행정명령으로 그냥 발효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뭐냐? 향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양국의 입장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한테 생각보다 좋은 조건을 준다라고 하면 일본이 또 들고 나오겠죠. 왜 한국한테만 이러는데? 그럼 우리한테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럼 예.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협상의 기술이라는 게 어쨌든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얘기해야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어떤 트럼프의 어떤 전략이 그런 거 같지 않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은 그리고 문서화를 한 국가가 영국이랑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제 시청자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동 성명이라는 게 원래 나오는 게 관례잖아요. 네. 이렇게 협상을 하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국가는 EU랑 인도네시아 2개국이고요. 2개국이고요. 두 개군요. 예, 2개국이고 일본하고 영국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국가들은 MOU가 나온 국가들입니다. MOU가 두 개국. 2개국. 그래서 일본하고 영국은 MOU가 나왔고요. 이 MOU 나온 걸 바탕으로 얼마 전에 9월 16일부터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대미 관세 15%로 27.5에서 그랬잖아요. 깎아주기 시작했고 이게 다 이 MOU 바탕. 그리고 어제자를 기준으로 EU에서 수출하던 미국 수출하던 자동차 관세도 15% 원래 27.5에서 깎아주는데 요거는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이렇게 해준 게 다 이 MOU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의 이 압박의 속내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압박의 속내라는 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나라 봐주기 시작하면 전선이 커지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협상이라는 게 문서화돼서 딱 박혀 나오는 협상이 아니고 대부분 구두로 하는 협상에 대한 MOU 형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의 여지라든가 계속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협상 초반부 어떻게 보면 관세 발효 초반부이다 보니까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현찰로 선입금으로 업프론트라는 영어 단어 쓰면서 3,500억 달러 얘기했을 때가 언제냐라고 생각해 보면 중국에 대해서 틱톡 합의를 이제 이끌어내고 바로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내가 중국하고도 딜을 했어라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게 더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트럼프식 협상에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아직까지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에서 계속하는 얘기를 시청자분들도 잘 들어보시면 결국 그겁니다. 일본, 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뭐 기축통화국이나 아니냐 여러 가지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기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서로 오고 가고 있는 게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정의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한미 간 통화 수합 체결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규모가 무제한이거든요. 미국이 이거는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우선 미국이 무제한 상시 통합 수합을 해주고 있는 나라들은 기축통화국, 뭐 EU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입니다. 예. 기축통화 그렇죠. 발행국들만 해주고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거는 상시 그리고 무제한 수합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기축통화국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2번 정도 우리나라랑 미국이 해준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위기 때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이렇게 2번 있는데요. 이거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 받아주기 시작하면 미국과 지금 투자 약정을 한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도미노같이 그럼 왜 한국만 해주지? 또 이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거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한시적인 제한 있는 스와프, 1년에 얼마, 그래서 몇 년 동안 요 통화 수합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뭘 또 걸어야 되냐 하면 1년에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들, 투자의 상한선들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저는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그걸 미국이 받느냐에 대한 이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얘기 좀 해볼까요? 네. 3,440선 개장을 했는데 이게 장주 하락폭 키우더니만 3,400 밑으로 떨어진 게 이게 근데 이제 12일 이후에 10거래일 만이잖아요. 네. 그리고 환율도 또 올랐고요. 네.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어떤 우려도 나올 수 있거든요. 진단 좀 해볼까요? 근데 2가지 정도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빠지는 건 하나는 대내적인 요인, 하나는 대외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내적인 요인은 지금 앵커께서 지적 잘 해주신 대로 관세 협상이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고 혹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환율이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달러화의 규모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생각대로 점점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원화가 구조적으로 달러를 굉장히 많이 요구할 것 같고 그러면 달러가 많이 요구되면 결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것들이 금융시장에 선반영되는 게 하나 대내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는 어제 사실 미국에서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원래는 3.3% 성장 연율로 했었는데 예. 미국이 이제 이걸 다 연율화해서 그 분기 성장을 1년간 했으면 몇 %일까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3.3이었는데 어제 나온 확정치가 3.8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가 조금 멀어지는 약간 속도가 더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사실 S&P 등도 다 빠졌거든요. 요거 연동돼서 우리나라 지금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런 분위기 상당 기간 길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취임 후 미국 상무장관을 20번 이상 만난 산업부 장관이 허심탄회하게 협상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배진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찾아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입국 직후엔 관세 후속 협의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양장하는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우리 국익과 우리 기업들한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뉴욕 협상의 막점 마크에 대해 전한 김 장관은 첫 화두가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도 당황한 이슈였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협상 분위기는 그야말로 밀고 당기기의 연속. 김 장관은 이 과정을 두고 치열한 밀당의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책상을 치고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 불합리한 안을 지우고 새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종 딜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측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직접 투자를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협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김 장관은 3,500억 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마스가 1,500억 달러처럼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관세 25%를 받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과 관계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 공정성과 합리성 기준 하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엔 협상 과정이라 곤란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협상 중에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대해서도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협상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